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책을 어떨 때 혹은 책을 왜 읽으시나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인공에게 집중하지 않아. 주인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 책은 결국 도망치는 거야. 나의 모습과 쏙 닮은 책 속의 인물에게로. 내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도망치는 게 책이야. 어쩜 그렇게 책을 좋아하니? 사실 도망친 거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다산북스로부터 책을 협찬받아 제작된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세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제 새로운 인생책이 되어버린 단 한 권의 이 에세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도 감히 그럴 거라고, 인생책이 될 거라고 장담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비록 협찬을 제가 받았던 책이지만 제가 너무 좋았어서 책을 읽는 도중에 제 친구에게 제 사비로 직접 결제를 해서 이 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책을 읽고 있으면서 이제 어땠는지 그런 감상평을 좀 남겨줬거든요. 이제 이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이렇게 제가 산 내역 이렇게 띄울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친구랑 대화했던 내용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보여드려야겠죠. 이 책은 바로 잠깐만, 얘가 자꾸 이렇게 깨물고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유지혜 작가의 우정도둑이라는 책입니다. 이전에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쉬운 천국이란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작가인데요. 이번에 이런 유지혜 작가님께서 새로운 신간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우정도둑이에요. 사실 처음 이 책을 만났을 때는 이 작가의 책을 읽고 그냥 소개를 하는 콘텐츠로 단순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좀 찍어내는 듯한 에세이가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생각하는 여는 좀 에세이들과 많이 다른 거예요. 다른 에세이는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잘 될 거고, 힘들면 쉬어도 되고, 뭐 이런 감성 있잖아요. 좀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문장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위로보다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싶어서 에세이를 찾게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요새는 위로 격려 느낌을 찍어내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기대도 못한 순간에 정말 갑자기 저의 인생책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기 순위인가 베스트셀러 순위에 이렇게 인터넷 서점 보니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의 인생책이 아니네? 하는 약간 그런 공감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알라딘 편집장의 선택에 보면 작가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을 아끼고 걸러내는 걸로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기에 방향을 틀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메우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사랑보다 훨씬 오래가는,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는 우정을 선택했다. 뉴욕과 독일의 거리, 여름, 책, 여행, 친구, 욕망, 고독, 그 모든 것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경험하고 깨치며 자기 자신을 다듬어온 시간이 빼곡히 담겨 있다. 이전 작품과는 다른 느낌의 산문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고양이를 제가 잡고 있는 게 놓으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한 거라서 그냥 가. 자, 이제 책 소개를 좀 드릴게요. 책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좋은 문장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포스트잇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책이 저한테 좀 흔치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 책의 제목이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처음 봤을 땐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우정 도둑이 뭔지.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에 말머리처럼 나와 있는데, 저자는 책을 쓰는 건 도둑질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들은 자기가 훔친 걸 뻔뻔하고 근사하게 공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우리 독자는 훔친 이야기를 팔아넘긴 작가의 공범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에게서 몰래 훔치며 완벽해지고 그렇게 우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정 도둑이라고 해요. 이렇게 차례해 보시면 고독과 산책, 그리고 대화와 새벽,
이렇게 내가 되는 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어요. 그쵸? 옆에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는데 제가 특히 더 공감되는 파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책 내용을 봤을 때 작가님은 작가님 스스로 운이 좋게도 해외에 좀 오랜 시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게 좀 부러우면서도 작가님의 경험을 마치 제가 한 것만 같은 이렇게 체득을 한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건지 아니면 뭔지 제가 과거에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지금도 그렇게 느끼는 것들, 그런데 이제 말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흘러간 마음들이 다 여기에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작가를 하는구나 싶었달까요? 제가 원래 책 한 권을 몇 번 보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두세 번 본 게 좀 큰 거거든요. 저는 웬만하면은 책을 막 여러 번, 한 권을 여러 번 계속 읽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근데 앞으로도 좀 종종 꺼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례에 표시를 해놨던 파트 중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어떤 고민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 깊게 읽으면 좋은 파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파트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 같을 때, 혹은 사랑이 본인에게 전부라고 목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파트인데요. 바로 첫 번째 파트인 대체로 답장을 늦는 연인을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파트부터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어릴 때는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연락에 집착하고 만나는 거에 집착하고 주는 거에 비해 받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오히려 더 힘든데 더욱더 매달리게 되고 이런 연애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든 지금은 오히려 내 일, 내 자신,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우선이고 그때와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세상에 혐오라는 게 좀 만연하게 됐잖아요. 나는 혐오 같은 거 안 해 하더라도 정말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누구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혐오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 내면에 좀 그런 마음을 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독은 아름다운 억울함과 채식주의자 이렇게 두 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가끔씩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성공하기까지 노력을 판단하고 이런 게 좀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고독은 하나의 성공하기까지의 필연의 과정이다. 이 고독의 과정에 충실했던 이는 가려진 그 시간만큼 보상받고 이 성실한 고독의 역사를 여러 사람에게 들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며 판단은 쉽고 기다림은 짧은 우리 시대에 숨겨진 꾸준한 노력이란 얼마나 희귀한지 이러한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는 구실로 쓰일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를 상상력 섞인 존경심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말고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언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게으름이 문제다.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트입니다. 이건 약간 저를 위한 파트이기도 한데요. 바로 나는 시간을 보려고 이 시계를 산 게 아니다. 인데요. 저자는 마켓에서 한 노인이 파는 시계를 발견하고 그거를 사오게 됩니다. 이 시계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태엽도 갈아줘야 하고 LG중지 다뤄야 한다고 그 노인이 설명을 해줬어요. 얼마나 귀찮아요. 이게 요즘엔 다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를 통해 저자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무섭다며 가해자면서 피해자인 척 불평하는 숫자의 노예가 된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에 몰입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 잊는 또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도 같이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언가에 휘둘리는 사람,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트 Think is Serious입니다. 저자는 영화의 한 사례를 말하면서 킹카 대학생이 하버드 로스쿨에 집학해 모든 편견을 뚫고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 되는 사례를 말하면서 설령 누군가 영원히 오해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인 채로 남아있는 힘, 오직 그의 삶으로 쓰는 진지함, 그것을 유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스스로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일은 유난히도 길었던 혹은 영영 그치지 않을 편견에 대한 굴복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벌써 약간 어느 에세이와는 다르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책처럼 본인의 경험과 느낀 감정을 통해서 새롭게 말해주니까 더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책과 거미줄 파트가 제일 좋았거든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작가들의 관계, 이걸 나열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흔히 아는, 우리가 정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알베르 카미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장 그르니의 제자였던 거 혹시 아셨나요? 닉체의 책 중에서 차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에서 니체가 홀딱 반해 있었던 한 여성이 르 살로메였고, 그 살로메가 만났던 15살 연하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바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알베르 카미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작가는 장폴 사르트르고, 이 사르트르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글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부아르가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이란 책으로 2019년에 부커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공동 수상한 작가가 바로 마거릿 애트우드의 증언들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게 갑자기 단순히 너무 텍스트로만 책과 저자 이렇게만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작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고, 이래서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방식으로든 책을 쓴 사람들과 책 밖의 사람들은 이어지고 결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적당한 우울은 본인에게 행운인지 말하고, 제가 시를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정말 시를 대해야 하는 태도가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이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먹어서 실제로 제가 그때 그 파트를 시 내용 읽다가 뭐야? 하고 잠깐 이렇게 덮었다가 아니 하고 또 읽고 막 덮고 펼치고 막 이랬었어요. 완전 이렇게 띵 하고 얻어맞은 느낌? 저는 시를 약간 저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시 읽는 법 보면은 이 시의 해석도 해야 되고 이 시가 어떤 거를 은유법, 직유법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맞나 이런 거를 문제와 정답으로서만 봤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문학적으로 읽는 시는 그냥 본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어렵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이 없대요. 해석을 보기보다는 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읽는 시 그대로, 읽는 그 자체의 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딱 거기 읽고 내가 든 생각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시를 읽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제가 그동안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하이라이트 해둔 문장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드릴게요. 기후 연구자인 도라의 연인 로베르트는 도라에게 환경 친화적인 삶을 강요한다. 환경 친화적인 삶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로베르트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도라에게 내적 투쟁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도라는 로베르트에게 언제부터 깊은 우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언급하게 되었느냐며 주의하라고 말한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믿는 강인한 신뢰는 믿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는 데 오용될 위험이 있다. 신념이 사랑의 반대편에 자리하기 쉬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신념이 증오의 근거가 되는 건 위험한 일이다. 행복에 대해 말을 아낄 것, 변덕스런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나는 자주 이와 같이 다짐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그건 선언이 되고 조금이라도 행복이 부족한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가 결국은 사소한 거짓말쟁이가 된다. 행복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마음의 날씨다. 삶은 한동안 침울했다가 다시 살만하다가 때때로 벅차게 행복하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는 삶의 높낮이에 항복하지만 그걸 꼭 체념이라 비관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비결에 가깝다. 행복하다고 지나치게 확신하던 나를 지나 행복을 말하면 날아가 버릴까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 남몰래 소망한다. 찬란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 아늑한 생활이 내게 오래도록 머물러 주길. 불안을 무력하게 하는 일들은 모두 내 밖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 냉각되어 있던 냉소가 깨진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신이든 가족이든 누군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든 사람들 또는 너무 쉽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어떤 걸 해도 자신의 내면이 이 공허함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 등 대개 현대인들이 꼭 한 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비록 증정받은 책이지만 이렇게 제 진심을 다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게 제 진심이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 책을 읽을 수 없다. 꼭 이 책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준비했는데요. 바로 책 증정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되게 또 간단해요. 저는 그렇게 좀 길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구독하고 좋아요는 필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만 댓글로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더보기란에도 자세한 내용 기재될 테니까요. 이 책을 정말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꼭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뭔가 이렇게 배경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배경이 이게 더 나을지 아니면 전에 있던 그냥 그 책상이 나을지 이것도 댓글로 이렇게 의견 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좋았던 구절 한 문장만 남기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그는 자신의 불행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다. 다시 나아갈 힘과 불행을 공부할 힘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